안녕하세요. 김성순입니다. 친중파이자 현실주의자이며 전범으로도 비판받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헨리 키신저의 중국 100번 방문 중에서 6번의 방문에 대한 의혹 제기편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11월 29일 코네티컷주의 자택에서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100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키신저는 아주 상반된 평가를 받는 인물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중에서 극단적인 것이 1973년 아랍 세계와 이스라엘 간의 분쟁 종식에 대한 공헌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긴 했지만요. 한편으로는 도덕관념이 없는 전범이다. 이런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유능한 외교관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나라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국익만을 위한 키신저의 외교 정책에 불만을 품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외교가 이렇게 냉정한 것입니다. 국익이 우선이죠. 냉전 시절 1971년 7월 9일부터 11일까지 중국을 사흘간 첫 방문했던 키신저는요. 100세가 된 올해 7월 20일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문이 마지막 방문이 되었고 100번째 방중이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친중파이고 국제정치에서는 현실주의자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1969년 강경한 반중파였던 리처드 닉슨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국가안보 담당 보좌관이 된 키신저는 중국과의 화해를 시도했고 중소 국경 분쟁이 벌어지면서 소련과 급격한 대립관계를 이용해서 키신저는 미중 간의 협력을 당시에 시도했었습니다. 이 일환으로 1971년 7월 키신저는 북경을 방문했고요. 당시 주울레 총리와 회담을 가지고 그 다음 해인 1972년 2월 21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닉슨 대통령이 북경을 방문해서 모택동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후 키신저는 올해까지 52년 동안 100차례나 중국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올해 7월에 100번째 중국 방문에 대해서 시진핑은요, 오랜 친구라고 하는 중국어로 라오펑요라고 키신저를 환대했는데요. 미중 패권전쟁 갈등으로 미국 측 인사를 만나지 않고 있던 중공 지도부에서 바이든의 특사 자격으로 온 키신저는 아주 열렬히 환영하는 모습을 중공이 보였습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보였는데요. 중공은 100세의 키신저가 100번째 중국을 방문했다면서 시진핑은 국빈관에서 아주 성대한 연회를 베풀면서 중국식으로 두 개의 백이 갖는 의미를 크게 부각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중화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보면요. 키신저가 중국을 방문한 100번 중에서 최소 6번은 아주 비밀스러운 방문이었는데요. 이 6번의 중국 방문 목적이 장기 이식을 받았을 거라는 소문이 있다는 겁니다. 중화권 언론은 일단 소문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키신저가 만약 중국에서 장기 이식을 받았다면 이것은 중공의 지도층의 전폭적인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키신저가 미국 정부에서 일한 건 한 5년 정도 되는데요. 어떻게 52년간 중공과의 관계가 오랜 친구처럼 지낼 수 있었을까요? 개인적인 의문인데요. 중공의 정권이 52년간이니까 마오쩌둥에서부터 덩샤오핑으로 다시 장쩌민에서 후진타오를 거쳐서 지금의 시진핑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오랜 동안 환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분명 중공에게 필요한 걸 제공했거나 아니면 중공이 듣고 싶은 말들을 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은 왜냐하면 중국인들은 오랜 친구란 말을 그렇게 쉽게 잘 안 쓰거든요. 도대체 뭘 주고받았을까요? 궁금해지는데요. 한편 이미 세상에 다 알려진 것처럼 장쩌민 통치 시절에 발생했던 파룬공 아시죠? 즉 범륜공이라고 하죠. 이 범륜공 박해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범륜공 수련자들이 장쩌민 시절부터 중국의 장기 이식 산업에 희생되었고요.
2000년 범윤공 박해가 시작된 시점부터 사실상 중국의 장기이식 산업은 엄청난 발전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당시 중공의 최고 지도부에서 장기이식 산업을 주도했기 때문인데 당시 상하이방의 1인자이자 총석이었던 장쩌민과 상하이방 2인자였던 정칭홍, 3인자였던 조용캉 그리고 시진핑의 정적이었던 보시라이가 중국의 장기이식 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당시에 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중공은 2007년 5월 1일 인체 장기이식 조례까지 발표하면서 장기이식 산업을 합법화했고 이후에도 합법화를 위한 법제화 작업을 계속해서 이어왔고요. 최근만 보더라도 최근에는 올해 2023년 10월 20일에는 인체 장기 기증과 이식 조례 수정안을 국무원의 상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자, 장쩌민 시대의 범윤공 박해와 장기이식, 장기 적출은 산업화가 되었던 시기였고 범윤공 수련자 박해가 끝난 뒤에는 그 다음에는 공산당 반체제 인사나 범죄자나 그것도 모자라면 일반인들에게도 의문의 실종과 납치 및 인신매매 사건들이 일어났고요. 이들이 장기 적출의 희생양이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수년간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의문의 실종 사고가 증가되고 있고요. 의문사로 발견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세계에 있는 CCTV의 절반 이상이 설치되어 있고 정확한 통계를 중공이 숨기기 때문에 확실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대략 8억에서 한 10억 개 정도의 감시 카메라가 전국에 설치되어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빅데이터, 안면인식 시스템, QR 건강 코드, 여행 일정 코드, 사회신용 등급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중공은 전 인민과 중국에 있는 외국인들까지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중공 체제가 무너지고 나면 중공의 고위층 지도자들에 대한 장기이식 의혹과 중국의 장기이식 산업에 대한 엄청난 비리와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키신저에 대한 소문도 나중에는 팩트 체크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키신저와 중공 지도층 간에 도대체 52년 동안 뭘 주고받았는지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알려지게 되겠죠. 자, 오늘 주제의 핵심은 사실 키신저나 키신저에 대해 관한 소문이 아닙니다. 소문이니까요. 오늘 주제의 핵심은 홍제된 사회에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집단 부패는 비단 돈과 권력의 남용에서 그치지 않고 귀중한 생명의 무자비한 희생도 강요되고 또 이것이 숨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멸공을 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수도 없이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댓글로 소통하시죠. SNS 공유,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